자, 두 번째 라운드는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또 저희가 한 38년 된 제도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계량이 좀 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계량이 좀 늘기도 하고 지표가 많다 그래가지고 좀 줄이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니까 타당성을 위해서 좀 늘리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그 4개 권위자들이시고 정말 경험들이 많으신 패널들이시니까 현재의 평가 지표 체계, 과연 기관의 성과 목표, 설립 목표, 핵심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조경호 교수님부터 한번 돌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박 교수님 목소리가 커서 너무 부럽습니다. 다른 강의실에서 개입을 못할 정도로. 저는 이제 지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자님께서 다른 말씀보다도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이제 경영관리 중에 재무 쪽 파트, 이거 반드시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재무 쪽에 그 예산 쪽, 재무 예산 쪽에 거의 한 17점 정도 됐던 것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사회적 가치 2018년도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쪼그라들어가지고 한 5점 정도. 근데 사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부채가 좀 쌓이면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제 점점 2014, 15, 16, 17, 18, 19 이렇게 가면서 이제 부채와 좀 상관없는 부채가 쌓여도 평가는 그게 이제 굉장히 피평가 기관들이 약간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가 피크라고 보면은 그렇다 그 피크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한 10점 정도까지는 재무예산 관리 관련해가지고 점수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평상시에 해요. 어차피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국가의 살림살이를 좀 잘해야 되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쪼그라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 쪽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기관 피평가 기관의 자율성이 좀 더 많이 보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부터 해가지고 상당 부분 좀 금년에 약간 많은 개선을 한 것 같아요. 한 번 소통할 거를 두 번 소통했거든요. 금년에 지표 개선 작업을. 근데 그걸 한 3번 정도까지만 해주면 조금 저 지표 개선하는 데 있어서 피평가 기관의 수용도를 좀 높여서 지표 개선 작업하는 데 있어서 평가팀하고 피평가 기관의 소통을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전문가들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표 관련된 이슈는 사실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기관과 그 평가를 하는 평가단 사이에 지속적인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가장 좋은 지점을 만들어가는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몇 개 이제 제가 감히 조금 말씀드리자면,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표의 성격이 일단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안을 검토할 때 그러한 성격을 감안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는 정부의 원칙, 방향, 그리고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공공기관들한테 전달하고 이것을 같이 점검하고 가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그리고 상대평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의미가 있는 지표 영역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주요 사업 부문은 각 기관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관의 대표하는 그 지표들을 어떻게 잘 찾아서 운영할 것인가가 필요한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지표의 개선 또는 이제 간소화라는 이슈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평가단 내에서 이제 소그룹을 가지고 이제 유형별 기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는 게 산업의 기능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규모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유사성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산업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나눈다면 나뉘어진 유형별로 공통되는 뭔가 성격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공통 지표화하고 간소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요 사업 부문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주요 사업은 기관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달라요. 근데 그럼 이거를 과연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를 상대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의 이슈가 조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대표 지표들을 만들고 계량으로도 평가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비계량으로도 하고 이러한 체계들이 끊임없이 진화를 했지만 이러한 체계가 기관별 특성을 과연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현재와 좀 다른 체계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들 자신의 경영 체계가 있을 겁니다.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경영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관리하고 성과를 점검하고 거기를 인사의 제도 반영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래서 기관의 그 자체 평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한 가지 방향으로서 고민은 될 수 있겠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두 가지 이슈는 답이 있을 수도 없고 꾸준히 이렇게 고민하고 개선해가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표 관련해서 제가 뭐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어서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작년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지표의 어떤 뭐 대표 지표라든가 뭐 중장기적인 지표라든가 뭔가 이 기관의 주요 사업을 국민이 쉽게 기관의 사업을 이해하면서 그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이런 이상적인 지표를 한번 마련해보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목표치 부여 방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확인을 위해서라도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또 학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또 어떤 주요 사업 지표가 실제 그 기관들의 주요 사업을 잘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진단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패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던지시고 계신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그 패널들만의 얘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석준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실 특히 주요 사업에 있어서 자체 평가 방식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이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세정 박사님 고민하시는 과연 주요 사업 지표가 그 기관의 지속 가능한 미션과 얼마만큼 지금 관련이 있는가? 처음에 설정했던 주요 사업들하고 우리가 이 주요 사업이 바뀌어가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기관의 미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사실 잘 새겨 들어보면 이석준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주셨어요 지금. 그 라인 사이를 읽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금
좀 직설적인 말씀을 한두 가지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관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대선 이후에 지표 작업 다시 할까 봐 겁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기조나 철학을 함께 실현해 주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급하게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손보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한번 또 흔들어 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근간이 된 너무 직설적이어서 어디 또 선거 캠프 얘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기관에서 그 흐름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학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외부 환경 여건 변화 중에서 ESG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이런 파트가 우리 기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미 기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정부 정책 기조하고 맞는다면 해당되는 관련되는 지표들이 강조받게 되겠죠.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형태로는 정부가 탄력을 갖고 일하려고 할 때 필요한 지표들을 자꾸 그 지표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려는 경향이 보이겠죠. 그러면 지금 바꿀 수 없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국제적인 흐름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평소에 관리하시다가 지표가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이크로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마 기재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향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한 4, 5년쯤 전부터 우리가 투시그마를 테크니컬하게 도입을 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4, 5년 시간이 흘러서 투시그마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투시그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도 마이크로하게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아마 저는 우리 센터에서 신경을 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기관의 유불리를 떠나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부담을 갖는 부분이 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요번에 LH 사고 났을 때 국민들한테 받는 전면적인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윤리적인 기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주홍 글씨를 새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9개를 다 잘하고 하나를 실수했는데 그 하나로 그 기관을 도장 찍어버리는 현상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정부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관이 A를 받아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지표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정부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상 기조로 갖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기본 방향은 우리 이석훈 교수님이 말씀 주셨고 그 힌트를 좀 드린다면 기관의 힘에 맞게 평가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이 10,000명짜리 조직하고 50명짜리 조직하고 똑같은 로드로 평가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지표도 그에 맞게 조정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민창 교수님께서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될까 말씀 주셨는데 그거 비슷한 얘기 조금 다르지만 하면은 제가 그 연구 논문 이제 한 개 있거든요. 이제 제목은 좀 점잖게 써야 되니까 정치가 정부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제 실제 데이터는 선거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진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백업이 되고 했는데 뭐 결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결과가 이제 실증 분석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정수 교수님 말씀 주신 거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요. 지표가 크게 계량, 비계량, 주요 사업 경영관리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부 지표 중에서 중요한 지표가 있죠. 사회적 가치인데 이 사회적 가치는 정권마다 네이밍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지표라고 네이밍 붙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량, 비계량이 지금 37년의 역사 동안 보면은 플렉추어이션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비계량이 55고 계량이 45 정도지만은 과거에 맥시 계량이 60, 비계량이 40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양적 분석을 좋아하느냐, 질적 분석을 좋아하느냐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돌려서 보면은 양적 분석을 신뢰하느냐, 질적 분석을 신뢰하느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계량의 비중이 55까지 거의 맥시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뭐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과거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다. 과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히스토리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과 경영 관리인데요. 요거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경영 관리는 60점대가 나오고요. 주요 사업은 80점 내외가 나옵니다. 주요 사업이 경영 관리보다 월등히 점수가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사업은 기관마다 특징이 있고 하니까 비교해서 평가단에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기관에게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경영관리가 60점대인 것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너럴한 사항인데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사실 전략, 인사, 조직, 재무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기업의 이력이 몇십 년 되면은 사실은 충분히 기본 이상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지표인데 사실은 빈틈이 있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관리 쪽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캐치업을 주요 사업만큼이나 해야 되는 지표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와 마찬가지의 정책 지표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어느 분이 이 정책 지표 사회적 가치가 경영평가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커미티 중에 한 명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 정책 지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평가 제도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에서 필요한 대로 지표를 만들고 가중치를 늘리고 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통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 사실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정책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제가 심사 때도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정책 지표를 그분은 또 우리들은 퍼블릭 초이스 관점에서 이 정권에게 유리한 대로 지표를 설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논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퍼블릭 초이스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정책 지표는 정권이 또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규제는 좋은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아까 퍼블릭 초이스 측면에서 얘기는 부정적으로 경영평가에 적용을 하는데 이 규제 측면은 좋은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있으니까 중립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정부로서 퍼블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책 지표에 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회적 가치와 같은 정책 지표가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지표가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정적이야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많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